자,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들어갈 시간이고요. 호흡을 좀 가다듬고 최마의 맞수다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K방산 얘기입니다. 그저께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야당 대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실리주의를 추구하면서 정쟁을 좀 떠나서 지금 뭐 민생 경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뭐 실제 오늘 경상수지 지난해 나온 거 보면 숫자는 좋아가지고 네, 어렵나? 근데 어려운 거는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이 그러니까 일단 야당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K 방산을 조금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지향점이 뭐 방위비 분담 증액. 그렇죠.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 네. 사실 우리나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맞는데 또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핵도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핵이야 뭐 예, 예.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민감한 얘기니까. 네, 예. 경제방송에서 뭐 이거 썰전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 뭐, 예. 뭐 남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예. 홍보도 해주시고. 네, 아예 뭐 좋은 프로그램이고. 자, 우리 맞수다는 예. 오늘 방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준점이 오늘 현대 로템이 또 실적 베이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네. 뭐 방산이라면 방산이겠죠. 여기는 옷을 자주 갈아입었어요. 네. 네, 이틀 만에 30% 올라가네요. No. 대단합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뭔가 변화가 됐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된 숫자는 별로입니다. 네. 별로였는데 거기서 뭐 이연대 물량 있다라는 쪽과 함께 그래도 이 정도면 올해를 좀 기대하자라는 쪽인데 큰 그림을 봐서는 좀 이상한 측면이 원래 한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네, 러우 네, 네. 전쟁 끝나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가게 되면 뭐 종전 사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원래 재건 쪽하고 방산 쪽이 같이 양립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재건은 올라가는데 탄력이 좀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오히려 방산 쪽은 이렇게 쭉쭉 움직인다라는 네. 쪽들은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방위비 관련돼서 올해 방위비 책정된 쪽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입니다. 네. 작년 대비 2배. 나머지 뭐 우크라이나도 증액시키고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 다 방위비를 증액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예. 뭐 저런 사단을 안 보고 싶죠. 어느 국가든지 그렇죠.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면은 네. 전쟁이라는 이슈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으면 후회하는 그렇죠. 예, 이런 쪽이다 그 보니까 국방력을 키워놔서 자기가 이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데이터를 봐야겠냐? 그러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재건보다는 아직까지는 네. 이쪽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맞겠다는 쪽인데 현대로템 보다 보니까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거 같습니다. 수주잔고가 20조 8천억. 네. 사상 최대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는데 뭐 레일 솔루션 철도 쪽이야 그냥 넘어가고 디펜스 솔루션이 5조가 넘어가네요. 예전에 그 K2 전차 얘기 나오면서 수출할 때 보면은 이제 막 2조 대였던 게 거의 이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마진이 네. 45%입니다. 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디펜스에서 그만큼 수출을 통해서 그만큼 성과를 내는 수익성은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일단 지금 받은 수주보다 앞으로 받을 수주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얼만큼 또 끌어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출액 외형보다는 내부의 그 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진이 좋다. 많이 남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방산주는 사실 두 가지의 얼굴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또 카이 다루겠지만 네. 민수와 이제 군수. 저요? 민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수는 아니고 민수 쪽은 뭐 아까 얘기 뭐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레일 네. 솔루션은 아마 민수인 것 같고 그렇죠. 고속철도. 그렇죠. 예. 사실 뭐 재건하면 철도 또 놔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맞습니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펜스 솔루션은 아마 방산, 군수 쪽인 것 같고 네. 비율을 보니까 뭐 이 레일 솔루션이 훨씬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은 네. 대부분 끌어내는 것은 디펜스에서 수익성이 훨씬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원가가 과정이다.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수출 잠깐 맞춰놓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뭐 하시다가 말고 좀 민감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뭐 예. 우리가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네. PD가 뭐 불려가겠죠. 예, 그러면 전 올해 방송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K2 전차는 24년도에 56대? 네. 그리고 25년도에는 96대 정도 예정이 돼 있고. 그렇죠. 쭉쭉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폴란드 2차 계약까지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또 추가로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뭐 국방부 장관인가 왔다가 저희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좀 네. 계속 딜레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컨트롤 타워가 없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상반기에 180대 추가 계약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얘기가 루마니아도 또 한번 체결할 뻔하다가 또 이제 딜레이가 된 거죠. 네, 이것도 그때 이제 주가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방산 쪽 지금 정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좀 막 밀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수익성은 확인됐고 거기다 이제 추가 수주가 붙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루마니아도 보니까 250에서 300대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나오게 되면은 또 레벨업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도 같이 붙어 있는 주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총이 거의 이제 8조 중반대까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10조를 바라보는 움직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K2 전차는 여담입니다만 제가 90년도 초에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네. 네. 비슷한 몇인데 뭐. 예. 저보다 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예. 그때 제가 기갑 부대에 있어. K2 그렇죠. 전차를 그때 저희도 봤어요. 그때 네. 타고 다녔고 네. 개량형이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됐죠. 그러니까 업력이 오래된 거지만 이제 버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이게 쭈렁쭈렁하고 뭐 전차 안에 들어가면 뭐 시끄럽고 뭐 엄청나거든요, 소음이. 다 규격이 있겠죠? 예, 그래서 네. 다 이 헤드셋을 끼고 헤드폰을 끼고 있지만 네. 뭐 거기 이제 뭐 이 포신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장착을 해서 K9 네. 자주포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산악 지형에 적합한 뭐 일부 그 나라들은 뭐 이 사막 같은데 쫙 달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잘 만든다. 잘 만든다. 예. 이 얘기하려다 또 빗나갔네. 아이, 네. 갑자기 또 썰전 얘기하시는 바람에. 예. 네. 하여튼 그렇다. K2 전차가 현대로템에서 지금 수주잔고가 빵빵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주가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그러면 주가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좀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8조 7천억 시총인데, 네. 좀 더 위를 봐도 될 겁니까? 일단은 지금 예상이 이제 올해 좀 지연된 것까지 네. 합쳐서 이제 올해 나오게 되면 지금 뭐 영업이익 1조 얘기는 솔직히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지금 FN 가이드 쪽에서는 한 6,500억, 7천억 정도 이 정도쯤인데 그보다 이제 50%더 증액 이쪽으로 붙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더 감안한 네. 주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 뭐 지금 생각보다 조금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끼어 있지 않나라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에서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약간 한 10% 정도 좀 다운사이드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봐도 되지 않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한국이 K방산이 네.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이냐.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무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로키드 마틴은 주가 계속 빠져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드론 업체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기 체계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인 체계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들도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첨단 쪽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레거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포지션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거기다 또 가성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점은 납기를 잘 지켜요. 네, 빨빨 만들어 빨빨 갖다 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는 강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게 약간 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쪽도 충분히 그 급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주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계속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앞서 예고는 해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 네. 카이 네.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죠. 네.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한 750억대. 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수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4분기에 나오다 보니까 위축된다라고 네. 하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갈지 특히 이제 연말에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카이 입장에서 1,3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들어갔던 이제 이라크양 수주, 네. 그 수리온이죠. 그 헬기 쪽에 들어갔던 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게 물꼬를 타서 확대시킬 수 있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경전투기죠. FA50 이쪽들이 말레이시아 쪽과 함께 수출 계약 나올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주잔고가 지금 올해 작년 말 기준으로 27조 원, 올해는 한 30조 원대 넘어갈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한 7년 정도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수주잔고다라고 하게 네. 되면 아직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가 얼만큼 또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모멘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해볼만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이는 참 회한의 종목 기업입니다. 저도 뭐 이 기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주인이 없는 기업이 주인이. 그게 문제죠. 네, 예. 주인이 국가가 주인도 아니고 뭐 지금은 은행이 주인인데 맞습니다. 예. 주인 없는 기업이라서 안타깝다. 근데 주인을 만나기도 이게 애매한 방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민수 방산이 섞여 있잖아요. 방산 하여튼 나중에 쪼개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수는 이제 MRO.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예. 뭐 항공기 사고들이 많이 비극적인데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계속 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런 MRO 사업도 좀 숫자를 올해는 좀 기대하는 것 같다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예전에 한번 좀 주인이 없다 보니까 네. 사고를 크게 친 적도 있고. 뭐 예. 회계 이슈. 예. 그래서 아마 그게 확정돼서 좀 자기 나름의 본연의 성과를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지배구조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예전에 이게 이제 세계 기업이 합쳐진 뭐 한화, 맞습니다. 예. 삼성 뭐 그때 정체 정권에 따라서 하여튼 참 안타까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아유 참 나중에 제가 예. 시간이 어떻게 되나 네 더해도 된답니다. 네. 네. 경남 사천에 있어서 네. 몇 번 자주 갔었거든요. 네. 탐방을 가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네. 기업은 진짜 애정을 많이 가졌던 기업인데 사장이 막 한 칼에 그냥 정권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고 네. 사장 부사장 라인이 다 날아갔어요. 기술자들인데 전문직들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네. 물론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자꾸 바뀌어 버리면은 명맥 유지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렇죠. 네. 한때 하여튼 뭐 한 10배 났었죠? 그 2000년대 중반 때 왜 네. 그 주가 강할 때 10만 원대 그렇죠. 넘어갔을 때. 네. 예. 그래서 뇌리 많이 남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쳇말로 국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네. 그런 애착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많이 가져올 만한 기업인데 주가는 전혀 반응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완전히 툭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주가는? 일단은 수주 나오는 거 보고 돌아가긴 할 건데 지금 이제 워낙 기대감이 그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잘 가는 방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돼 있죠. 그런 쪽에서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나오냐. 아마 이번 실적 나오게 되면 거의 저점을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기대감이 차 있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할 걸로 보여주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과정들 보시면서 일단 좀 안정적인 걸 원하는 방산 쪽에서 좀 안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도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산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김인수 팀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이 방산이라는 게 약간 성장성을 띠기가 좀 애매모호한 분야지만 지금은 멀티를 좀 더 줄 수 있다. 네. 시장 용어지만 이제 이게 와우 또 화려하게 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산 쪽인데 그 그림을 끌어올 수 있는 것들.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과 우주를 네, 그렇게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쪽들. 아니면은 이 회사는 그 방산 쪽 하고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성장 산업을 같이 했는데 이걸 왜 안 알아주냐? 이런 네. 쪽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붙는 과정들. 그걸 더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은 의외로 좀 강한 부분들이고 그런 쪽에서 아직 출발을 덜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LIG 넥스원 LIG 네, 넥스원. 이런 쪽도 어차피 무기 체계로 미사일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화 시스템. 예. 네, 오늘 좀 반응했는데 이따 오후 2시인가에 아마 실적 발표 그렇습니다. 예. 아마 실적보다도 그러니까 그 고평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무인 체계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전술 체계 갖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 필리조선소의 지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보게 되면 역시나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이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이렇게 갑니까? 네, 뭐 작은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그렇죠.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 방송용은 네. 나중에 따로 뭘 해야 되겠는데 김민수 팀장.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